예, 오늘은 육아서적을 제가 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칭기스칸 학습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칭기스칸 학습법의 황금 달걀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칭기스칸, 칭찬을 많이 하고 기다려주고 스스로 하게 하고 깐깐하게 하는 것의 두 문자가 이제 그 칭기스칸 학습법이거든요.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요. 제가 체육교사 노릇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운동을 일찍 시작하지 않으면 도저히 세계적인 선수, 대단한 선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그렇지 않은가 해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공부 잘한다는 그런 아이를 키운 그 어머니들하고 전국에서 무려 57명의 학부모님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허락을 받고 제가 이런 책을 쓰려는데 거기다 넣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다 받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면 계속 받아 쓰고 다시 한번 이게 맞습니까? 하고 이렇게 다시 반문도 하고 해서 이제 57명의 사례를 모았습니다. 그 사례를 가지고 책을 쓰려고 이제 그 사례 20편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책을 쓰는데요. 가만히 쓰다 보니까 제목을 뭘로 정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제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분이 얘기한 거 칭찬을 많이 했다 이거야. 이제 첫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둘째 아들이 19년 만에 둘째 아들을 이렇게 갖게 됐어요. 우연히. 뭐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첫째 애는 아들이었는데 너무나 애를 막 후달구고 그러다가 애하고 왼수가 된 상태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도 들고 하는 40대에서 39세에 이제 그 둘째 애를 갖다 보니까 이제 얘는 좀 칭찬도 많이 해주고 애가 할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이 밀어주자 이런 말을 했다. 칭기스 칸자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칭기스칸 뭐라고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칸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깐깐하게 아이의 적성을 따져보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칭기스칸 학습법이라는 제목을 딱 만들었는데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이걸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세세하게 좀 설명하자면 칭찬을 많이 해서 아이를 양육하면 꾸중을 하고 많이 듣고 자라잖아요. 우리 애들은. 근데 칭찬을 더 많이 하자 이거죠. 물론 꾸중을 해야 될 때도 있죠. 당연히 엄격하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럴 땐 또 엄격하게 해더라도 균형을 맞추자 이거. 적재적소에 칭찬을 해라. 그래서 그것이 소통이 잘 되게 하는 것이냐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냐의 갈림길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 보면 자기는 공부 못했으면서 자기는 연습극 보면서 애는 공부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제대로 소통을 못해요. 또 모범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사실 교육에 제일 좋은 거는 모범을 보이는 거거든요. 두 번째 기다려주는 엄마의 적당한 인내심도 필요한데요. 그게 뭘까요? 기다려주는 이제 엄마가 다 뭐든지 다 이렇게 빨리 하길 바라고 어거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적게 하지 못하고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조바심이 나가지고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애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네가 스스로 좀 어렵더라도 늦더라도 네가 스스로 기다려 줄 테니까 네가 깨우쳐서 네 생각으로 좀 해봐라. 이렇게 계속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애가 좀 늦었다 하더라도 나중에를 보면 굉장히 더 많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 사각형 종이를 한 장 주고 요만큼을 반을 딱 자르면 이제 요게 정삼각형이 되잖아요. 이 구하는 공식을 구해봐라. 그러면 요거 곱하기 요거가 여기 전체 면적인데 2분의 1을 하면 요거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애가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깨우쳐서 답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유도를 한다 이러죠.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는 걸 참 많이 참아야 되죠. 부모로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그런 미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재미를 찾을 때까지 부추겨 주라는 것입니다. 메시가 처음서부터 축구를 잘했을까요? 어린애가. 그죠? 마라도나가 처음서부터 어린 꼬마가 축구를 잘했을까요?
계속 그 옆에서는 부추겨주고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주고 잘해줄 때는 뭐 이렇게 당근을 주고 뭔가 간식을 주고 하는 그런 부추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애를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해서 최면을 걸었다고. 세뇌를 시켰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야, 공부를 잘하면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고 성공이 나오고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어려운 거를 만났어.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그게 진정한 재미야. 이렇게 애를 진짜 세뇌시키듯이 재미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죠.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진로 결정을 하는데 동기를 부여를 주는 거예요. 공부만 하려면 의미를 잘 모르지만 네가 공부를 잘하게 되면 저런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네가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의사가 돼가지고 엄마가 아팠을 때 네가 엄마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든지, 그죠? 훌륭한 과학자가 돼가지고 뭐 아인슈타인 같이 아주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유명한 그 과학자가 되게 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동기부여를,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하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걸 말하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하는 버릇을 들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이의 적성은 10살경에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럼 그걸 아주 유심하게 여러 가지 시켜봐야만 이 학생이 어떤 적성을 가졌는지 알게 되거든요. 보통의 아이들은 단순 적성, 단순히 좋아하는 걸 가지고 그걸 적성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그걸 잘못 파악하면 곤란하니까 아주 여러 가지 시켜보면서 한 10살경이니까 한 초등학교 4학년 정도에서 그 적성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이건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를 잘 알아보는 그런 교육을 시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1800년대에, 지금부터 한 200여 년 전이죠. 200 몇십 년 전에 독일의 로어 지방에 칼비테라는 목사가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아주 옛날서부터 육아법에 대한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자기 아들이 태어났는데 탯줄을 목에다 걸고 태어났다 하는 거 보니까 좀 약간 전응아 비슷하게 태어난 애를 특수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아이로 하여금 천재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나라 사람은 천재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생각에는 그래요. 천재는 병약하고 괴팍하고 뭐 어릴 때는 똑똑했다 나중에는 몸이 허약해서 빨리 죽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게 천재일 가능성이 있어요. 천재가 그런 게 천재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천재는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대인관계도 좋고 자기가 즐겁게 사는 방법도 알고 또 지식도 많고 다른 사람을 많이 가르쳐주기도 하고 매너도 좋고, 대인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을 천재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몸이 허약한 사람을 어떻게 천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몸이 건강한 방법도 자기 스스로도 알겠죠. 그리고 몸이 튼튼한, 그리고 천재는 아주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뛰어났다는 천재로 유명한 사람이 괴테인데요. 괴테 83세까지 살았습니다. 현대로 보자면 한 100세 이상 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죠. 여기 칼비테 목사가 자기 아들도 칼비테인데 칼비테 주니어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다 알았어요. 사람한테는 맨 처음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 눈도 잘 안 떠지고 겨우 봐가지고 초점을 잘 맞추기도 어려운데 보고 하는 공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들을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 획득의 제1의 획득 도구는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발음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듯 역한 놀이들 같이 하고 책도 많이 읽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우리는 애들은 동화책을 봐야 된다고 동화책만 읽어줘요. 그럼 걔는 그런 한계에 빠져버립니다. 애들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걔네한테
오디세이라든지 뭐 이런 삼국지라든지 정말 어려운 그런 어른들 글도 많이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어른들은 한계가 있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편견이 있고. 애들은 스펀지같이 그냥 쫙쫙 빨아들입니다. 어떤 거든지 간에. 그래서 이야기하듯 역할극을 막 엄마랑 같이 역할극을 나는 의사다, 나는 환자다 해가지고 서로 그런 걸 많이 해가지고 언어를 통해서 지식을 획득할 수 있게 자꾸 시냅스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온사인이 이 전구를 많이 달아야지만 화려하고 여러 가지 색깔로 치장할 수 있지요. 전구가 작으면 한계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사람도 계속 어떤 자극을 줘야만 이 시냅스가 늘어나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세밀한 뇌세포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애들이 3살 때면 이미 95% 정도의 뇌세포가 다 생성해버려요. 3살 버릇 여든간다는 말은 이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육아 공부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선조들은 다 알았죠. 그래서 건지 잼 뭐 건지 이런 게 다 단동식품이라 해가지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한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계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똑똑했던 아이 교육이 제일 잘 되는 때가 어느 때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현대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아테네 그리스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애가 태어나면 뭐 소피스트들도 있고 철학가들도 있고 시인도 있고 음악하는 사람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걸 태어나자마자 보며 자라요, 얘네들은.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올림픽 해가지고 뭐 운동 잘하는 사람을 뽑기도 하고 시 잘 발표해가지고 시 잘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도 많이 하고 상도 많이 주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아고라 광장에서 소크라테스와 제자들과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철학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때 인간들이 가장 똑똑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글에 보면 아테네에 천재가 밤하늘에 별처럼 많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실제로. 그때 아주 정말 문화가 꽃피었던 때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아이의 제일 처음에 지식 획득 도구는 듣는 것이다. 그 책을 많이 읽어주고 대화를 많이 해라. 애들. 두 번째, 꾸준히 반복해가지고 먼저 의문을 제시하고 후에 흥미를 갖게 해라. 그 다음에 함께 답을 뭐 엄마가 모르겠으면 함께 우리 인터넷에서 찾아보자. 백과사전 찾아보자. 해가지고 공부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면. 이렇게 선의 의문이 애가 질문을 하면 흥미를 갖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럼 같이 답을 찾아보고 뭐 계속 연구하는 자세를 보이면 애가 시냅스가 열리고 많이 생각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 칼비스한테 여러 나라 말까지 가르쳐서 6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여러 나라 언어를 기억하고 구사할 수 있게 되면 시냅스도 굉장히 많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모국어 빼놓고 외국어를 한 가지 하게 되면 굉장히 뇌가 활성화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14살에 이 친구가 철학 박사가 됐습니다. 9살이 되니까 벌써 아빠를 추월했어요. 지식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아빠보다. 그리고 16살에 그 어린 16살 나이에 베를린대 교수가 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이잖아요. 거기 교수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그 인근 국가에서 강로회의를 한다거나 기조연설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똑똑한 어떤 식견 있는 그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분을 모셔다가 이렇게 연설을 듣거나 강연을 듣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데 가서 뽑혀 다니면서 다른 나라도 가서 이렇게 저걸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그때 영상이 없고,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은 책을 안 썼어요. 뭐, 단지 이걸 알려지게 된 거는 이 사람이 바로 칼비테 목사가
페스탈로치 친구였어요. 아주 절친이었기 때문에 야, 너 그렇게 똑똑한 애를 키웠는데 그 교육법을 좀 책으로 써라. 그래서 그 책을 썼어요. 근데 단지 이게 편집이 좀 시원찮아가지고 읽히진 않았어요, 많이. 근데 이게 그냥 사장될 뻔했는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그 책이 한 권 있는 거를 레오 위너 교수라는 사람이 그 책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뉴욕타임즈에다가 기고를 합니다. 그래서 책이 사회면 톱 기사로 나온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레오 위너 교수가 내가 우리 아들하고 딸 둘이 있었는데 얘네를 키워가지고 정말 저런 천재로 만들어 보겠다고 공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나중에 이제 인체공학 인공지능 그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됐지만 칼비테하고 달리 칼비테는 자연에서 자연과 함께하고 숲속에 들어가서 뭐 이런 걸 공부를 많이 했는데 자연 친화적이라서 그러지 않아도 나중에 정신병이 걸렸다래요. 그래서 일찍 사망하게 된다는 비극이 초래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칼비테 목사는 굉장히 자연 친화적으로 애를 교육시켰다는 것입니다. 집 앞에다가도 또 모래를 갖다 퍼다 놓고 꽃도 많이 심어 놓고 그 자연에 대한 탐구를 많이 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거는 절대 시키지 않았답니다. 장난감은 애 혼자 놀게 하는 아주 바보의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엄마랑 대화하거나 같이 역할놀이 하거나 뭐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도 같이 하는 걸 했고, 그리고 앞마당 모래밭에서 모래가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지는 그 자연적인 그런 원리 같은 걸 알게 하고 꽃을 보면서 꽃이 피어나는 그 아름다운 신의 창조의 그 무한한 신비스러움도 같이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천재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천재가 될 수 있냐. 5살 때 3만 단어를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게 천재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려면 뭐 드리블을 몇 개를 하고 뭐 리프팅은 몇 개 하고 뭐 패스는 몇 번 실수 없이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듯이 5살 때 3만 단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면 그 애는 평생 천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우등생이 몇 단어를 쓰느냐? 8천 단어 정도를 써요. 그러니까 5살 때 3만 단어를 이해하게 하려면 정말 많은 책을 읽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걔가 그걸 이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최소 30분 이상 반복 훈련을 계속하라는 것이고 항상 칭찬하고 격려를 해줘라. 그 천재견을 키우는 그 견주들 보면 아주 개하고 너무나 친하게 지내잖아요. 너무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가 천재가 되더라고요. 뭘 물어와라 그러면 그 많은 것 중에 탁탁 그 말 뜻을 알아듣고선 가서 집어오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계속된 칭찬과 격려 속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 엄마들하고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조금만 소개하자면, 우리는 한 명의 아들도 서울대에 보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두 아들을 서울대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보낸 그런, 이제 이분이 수학 선생님,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서울대학에 강원도에서 무조건 시험 보면 1등이에요. 전국 2등도 하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공부를 잘했는데,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부 잘하게 됐냐고 제가 질문하니까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저한테 말하기를 할아버지 때문이래. 근데 그 동네에 나도 잘 아는 형님이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별로 칭찬을 못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뭐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는데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애가 동화책을 읽고 와서 나한테 와서 아빠 뭐 이거 얘기해 줄까? 그러면 귀찮아가지고 안 들어주고 엄마도 안 들어주고 그랬는데 할아버지는 손주가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얘기해봐라. 백설공주 봤어? 그래 뭐라 그러지? 백설공주가 뭐 그러면 뭐 마귀가 나타나서 뭐 사과를 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할아버지가 다 들어주는데 야 들어주고 보니까 이게 공부가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야 집안 식구들 다 애가
책 보고 와서 뭘 할아버지한테 설명하러 오면 집안 식구들 다 중지하고 다 모여라. 해가지고 집안 식구 한 7, 8명 되는 사람 앞에서 발표를 시키는 거예요, 걔한테. 그랬더니, 공기팍쥐가 어쩌고 저쩌고 제 얘기하면 끄떡끄떡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사탕도 주고, 돈도 주고, 동생놈이 저쪽에서 보니까, 야, 형은 칭찬받는데, 나도 해야지 해가지고, 이놈들이 동화책을 보고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이제 그게 효과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까지 초청하는 거야. 진짜 떡도 해놓고, 그래가 동네 분들도 모셔다가 놓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셔다 놓고선 그 앞에서 발표하게 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경쟁을 하듯이 그렇게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이 완전히 책에 얘네들이 푹 빠지게 돼버립니다. 독서 습관이 완전히 장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책이 많은 시절이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자기는 선생님이니까 학교 도서관이잖아요. 그 두 아들을 데려다 도서관에 갖다 데려놓으면 거기서 책을 밤새도록 하루 진정을 보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식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식망. 그래서 내가 요 답을 모르는 건데 요건 알고 요걸 알면 요게 지식망들이 서로 연결돼가지고 이 답을 딱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걸 지식망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해야만 논술 같은 건 더욱 말할 것도 없고 어떤 답을 찾아내는데도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됩니다. 그 답이라는 것이 시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도 해결하기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결국은 두 아들이 둘 다 서울대학에 아주 우수한 성격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하버드 로스쿨을 다니는 박주연 양의 어머니는, 이분은 이제 그 아버지가 삼육대학 교수고 이 어머니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었다가 육아를 위해서 교사를 그만두시고 애를 키우는 분이었었어요. 이분은 세뇌하듯, 애를 세뇌하듯이, 야, 공부 잘하면 좋은 신랑도 만나고 유명해지고 똑똑해지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렇게 세뇌하듯이 애를, 공부는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교육을 계속 시켰답니다. 또 애가, 야, 닭이 푸드득 어쩌고저쩌고 설명하면 잘 안 보잖아요. 그러면 광대처럼 일어나가지고, 야, 닭이 푸드득 이렇게 푸드득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애가 좀 관심 갖지 보잖아요. 마치 코미디언 개그맨처럼 그렇게 풀로 해가지고 애들 관심을 사가지고 계속 스스로 하게 하고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결국은 하버드 대학 로스쿨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 캠브리지의 사상 첫 6과목 A 학점을 맞았던 손 에스더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하여튼 숙제 안 해주는 어머니로 낙인을 찍힐 정도로 애가 스스로 하게 했답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계속 애를. 그리고 어려운 걸수록 재밌는 거야 라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애한테. 그리고 스스로 하게 했는데 얘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그래서 NI 신문으로 이렇게 공부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이제 여지껏 기다려줬던 그런 것이 폭발이 돼가지고 굉장히 그때부터 일치월장하게 됩니다. 여지껏 그동안에 기다려주고 스스로 어떤 거든지 스스로 했던 다른 분들은 다 손잡아주고 글씨 쓰게 해주고 숙제도 대신해주고 그러잖아요. 절대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애가 스스로 하고 뒤에서 격려하고 칭찬해주면서 이렇게 갔던 손 에스더 양이 결국은 굉장한 실력을 갖게 됐죠. 당연히. 그리고 캠브리지에 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바이올린을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거기 그런 시험도 있고 그렇대요. 그런 대학에서. 근데 바이올린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왜 너 바이올린을 했냐? 자기 잘하는 피아노나 이런 걸 해야지.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했잖아. 어려운 걸수록 재밌는 거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걸 해가지고 역시 어려운 것 중에서 잘하면 더 점수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학생을 키워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이고,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조기 교육을 시키면 잘못되는 거고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강인 선수가 축구 잘하는데 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축구를 연습을 한다고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걸 가능능력 체감 법칙이라고 말하는데요. 나이가 있어요. 3살 버는 여든 가는 겁니다. 3살 때에 어떤 자극을 준 것이 평생을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수많은 강연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체득한 내용이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